세상의 모든 아트를 리뷰하는 세상 모자란 아저씨들 세모아입니다. 와우. 저번 주에 이어 텐의 2부로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2부가 더 재밌죠.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 2부가 더 신나잖아요. 똑바로 읽어도 테넷이고 뒤로 읽어도 테넷이잖아요. 살짝 이효리 같은 느낌이었네요. 네, 이걸 이제 회문이라고 하는데 현재 순회하는 시간 타임, 그리고 역회하는 시간 타임, 그리고 그 두 시간이 now 현재에서 만난다는 느낌은 아니었을지. 전 굉장히 새롭고 아주 참신하고 훌륭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진심을 담아서. 순회하는 시간, 그 역회하는 시간이 만나는 그걸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세대의 생존이 결정되는 걸 표현했다 생각합니다. 명칭들이 유명한 마방진에서 나왔잖아요. 아, 예, 그죠. 네, 사토루 마방진이라고 해서. 사토루 마방진.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개똥아 똥 쌌니? 아니요. 곰돌아 돌았니? 아니요. 진짜네요. 만약에 테넷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그죠. 개똥이가 이제 똥 싸면서 플루토늄을 가지고. 이거 프루토늄이야? 아니요. 그 명칭이나 이름을 거꾸로 하면 연관된 게 생기네요. 아, 예, 맞아요. 사토르가 소유한 로타스. 네. 사토르를 거꾸로 하면 로타스죠. 네. 오페라와 아레포. 네. 다 주도자와 사토르가 만나기 위한 장치였던 거죠. 그죠.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쓴 장치 같지는 않네요. 그죠. 저도 그걸 딱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습니다. 딱 그 십자축을 구성하고 있는 테넷만 뒤집어도 테넷,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도 테넷. 네. 정말 이효리 같은.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셨을 내 마음속의 주인공 닐. 네, 닐은 미래에서 인버전해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현재의 인물이 아니라 미래의 인물인데 미래의 인물이죠. 주도자가 테넷을 만들고 그 주도자가 직접 뽑아서 같이 일을 해온 사람인데 그 주도자와 잘 아는 사이라는 복선이 많이 등장해요. 아, 그죠. 네, 문방에서 만났을 때 자기는 보드카를 시키고, 네, 그리고 주도자한테는 다이어트 코크를 주는데 난 탄산수를 더 좋아해. 네, 그러면 근데 확신에 차서 아닐걸? 하고 그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그죠. 두 번째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다이어트 코크를 더 좋아하는 거를 알고 시켰구나라는 거를. 저 좀 감동이었어요 그때. 네. 닐. 인버전의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규정이라고 하죠. 그죠. 사실 여기서 처음에는 우리가 테넷을 칭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도자와 니를 얘기했던 거죠. 네. 그런 걸 보면 주도자와 잘 아는 사이라는 그 복선이 영화 내내 계속 깔려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2회차 때도 이제 그렇구나 하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씬을 볼 때 네. 이제 무전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주인공이 물어보죠. 너 에스토니아어 안다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했더니 이제 이거 에스토니아어가 아니라 백마스키야. 거꾸로 돌린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배경식 없이 그냥 그렇게 바로 주인공한테 대답을 하잖아요. 뭐 사실 닐은 이런 인버전 현상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제 주인공은 알고 있었는데 그쵸. 그것만 딱 봐도 이제 이 닐이 예사 인물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주인공을 보면 사실 저는 그 처음에 오페라 테러 작전 씬이 주인공의 어떤 성향을 다 드러내줬다고 맞아요. 보거든요. 왜냐하면 작전을 할 때 자기의 내 작전을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요인 구출이라는 작전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다시 위험한 작전 지역으로 돌아가서 폭탄들을 다 제거하죠. 그 그렇죠. 과정에서 실제로 총이 겨눠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작전에 실패해서 이가 다 뽑히는 고문을 당해도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약을 먹고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네, 그렇게 되죠. 그걸 볼 때는 이제 어떤 국익을 위한 전쟁이 아닌 테넷에 대한 설명을 보면 국익을 위한 전쟁이 아닌 정말 인류의 생존을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류애나 어떤 민간인에 대한 동정심, 연민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인공이 제일 딱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 테스트를 받은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이 대다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캐서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살짝 바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총을 자꾸 꺼내 들어서 총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캐서린의 주인공은 캣 이러는데 동물의 영웅인 줄 알았어요. 만약에
저기 우리나라 영화로 개똥아 똥싼이 아니오로 하면서 이름이 순덕이었으면 똑똑 막 이랬었거든요. 양자역학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슈레딩거의 고양이 아, 그거 얘기하면서 이제 일부러 이름을 캐서린을 해서 캣캣 그랬나? 사토루 같은 경우에는 또 성격이 명대사죠? 저는 그 대사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는데 뭐 한국의 그 살짝 그 아침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살짝 그런 대사를 치는 거에 되게 놀랐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대사 한마디가 사토루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네.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가. 처음에 사토루가 자신의 고향에서 플루토늄을 찾는 일을 하다가 미래에서 온 캡슐을 발견하잖아요. 네, 그 메시지를 딱 보죠. 네,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옆에서 같이 하던 동료를 삽으로 쳐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 보면은 뭔가 자신의 그런 생존이나 자신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리낌 없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죠. 아까 나온 주자와는 정반대되는 네. 그런 성격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디테일을 굳이 어렵게 꾸역꾸역 넣어가면서 영화를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어디서 본 이 평 중에 굉장히 공감이 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영화는 이과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화가 아니라 굉장히 베베 꼬인 비문학 지문 같은 느낌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공감. 맞아요. 저도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를 보면 항상 그런 걸 느껴요. 사실 전 인터스텔라가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터스텔라도 사실 그랬거든요. 이과 감성으로 풀어낸 문과 영화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과적인 거는 그러니까 우주여행이라든지 그런 시간 그리고 중력 이런 것들은 다 그런 문과적인 내용, 사랑에 대한 내용을 전하기 위한 장치였을 뿐인 것처럼 지금 테넷도 놀란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이과적인 디테일을 추가한 것이 아닌가. 김상욱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을 보면 그 인터스텔라가 방귀들이랑 뿡뿡이 같은 느낌이면 요 테넷은 살짝 EBS 특강 양자역학의 세계 그런 느낌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영화를 보면서 자기 뇌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걸 느끼셨다라는 글을 적으셨어요. 아마 모두가 느끼지 않았을까. 저도 굉장히 느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코로나가 없고 지금 얘 상영이 장기화돼서 테넷이 계속 상영이 되게 된다면 지구에 있는 모든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결국 지구는 망할 거예요. 그죠. 제 생각은 그냥 미리 계속 얘기한 그건 것 같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다. 저는 인간에 대한 그런 보편적인 믿음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터스텔라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고 덩케르크는 그런 인류애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건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주도자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믿음을. 대사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믿을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신뢰에 대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 그런 믿음을 굳이 강조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주도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애초에 인류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작전 중 인지를 살리고 계속 살리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또 아무 쓸모없는 약속을 고집해요. 네, 프레이야 얘기했죠. 아무 쓸모없는 약속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리고 그것을 저버리는 사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죠. 사토르나 프리아를 제거하는 것들을 보면은 테넷과 미래의 전쟁은 결국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과 과거에 대한 불신 간의 싸움 아니었을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지막에 닐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어난 일은 일어난다 라는 얘기가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인류는 생존하고 그것을 믿는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걸 믿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 영화의 메시지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고 보니까 테넷이 교리에 관한 단어의 뜻이 교리네요. 제가 꼽는 명대사는 그 닐이 주인공과 헤어지기 전에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우린 이제 절반만 왔어. 나는 여기가 마지막이지만 너에게는 이제부터 우리 우정이 시작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잘 안 그러는데 살짝 울컥했습니다. 정말 울 뻔했어요. 맞아요. 닐 아니야. 여기 또 이제 테넷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T-E-N-N-E-T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N이 이제 가운데 있잖아요. T-E-N-E-T 이렇게 되는데 숫자로 바꿔보면 10 그리고 뒤집어서 01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10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10진법을 활용하니까 완전한 수, 완벽한 또 꽉 차 있는 수가 10이고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뒤집으면 또 이제 01 이제 같이 시작하는 그 숫자라서 이게 바로 그 닐이 얘기한 이 대사가 바로 그 테넷이라는 단어 그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나는 마지막 꽉 찬 완전한 텐이 되어서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주인공은 이제 시작하는. 그래서 절반이 딱 되는 거죠. 그 N에서 만나는 절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감동적으로도 굉장히 감동을 받은 대사기도 하고 또 그런 의미를 담아서도 이게 제일 명대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훌륭하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 바로 다음 대사인데 네. 닐이 이제 주도자한테 하는 얘기 See you the beginning. 시작에서 봐. 진짜 울컥합니다. 아 이게 이 주인공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네. 닐. 그래서 그 테넷의 가운데 N이 닐이에요. 아 그죠. 닐 좋아해 빵. 명장면으로는 저는 공항씬. 공항신이요. 네. 진짜 보잉 비행기를 폭파시켜버리는 말도 안 되는. 논란의 스케일. 이거 엔트라도 났으면 어떻게 하려고. 진짜 그죠. 네. 진짜 현실적인 연출을 고집하는 논란의 연출 방식을 볼 수 있고 그죠. 중국관 두 번째 공항신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인버전이나 역복사회 등 대부분의 영화의 설정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 생각해서 저는 명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장면은 첫 오페라. 맞아요. 테러 씬. 그것도 정말 이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손에 땀을 쥐게 싶었고 또 말씀하셨던 두 번째 공항 씬에서도 그때 진짜 소름이 돋았거든요. 아니 이게 주인공이 지금 세 명이 같이 있는 거네 싶은 이게 바로 그 인버전의 그런 어떤 모습을 딱 표현해주는 장면이다 싶어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4.5점. 어유 굉장히 높게 해주시네요. 저는 원래 논란 감독의 팬이기 때문에 창조자 논란의 상상의 끝은 어딘가 그리고 상상의 이성을 보여주고 다만 항상 문제되는 다크나이트 때부터 문제되었던 액션 시퀀스의 그런 어설픈 그리고 폭력을 애써 배제하려고 하는 논란의 연출 방식이 그리고 한 줄 평을 하자면 네. 영화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장치가 어려운 것일 뿐. 3.5점을 주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볼 때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이제 잘 만들었는데 뭐 N회차를 해야 되고 또 한 번 봤을 때 이해를 못하거나 좀 내용을 난해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좀 많으면은 그건 이제 잘 만든 영화지 좋은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만든 괜찮은 영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 테넷 2부로 다뤄봤고요. 다음에 저희가 다룰 작품들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훌륭한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안녕. 안녕.